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직장인들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 중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퇴근만 반복하는 삶에 너무너무나 답답함과 불만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직장에 부속품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쳇바퀴 도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다가 다시 주체성을 되찾아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요,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 꼭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캔 대학의 10기 김수은 선생님의 수강 후기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예요. 주말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후기를 남기셨는데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9 to 6의 쳇바퀴 같은 출퇴근을 반복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지고 월급날과 주말만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주말만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평생 수명이 90년이라고 해도 30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라고 쓰고 계십니다. 김수은 선생님의 후기대로요, 평일을 모두 회사에 반납한 채 주말만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노예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매일매일이 똑같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작년에 읽은 책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책을 왜 읽어야 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민이 커지던 김수은 선생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찾게 된 계기, 제가 쓴 책이죠. 작년 3월에 나온 책인데 거인의 노트와 저희 주식회사 가능성들에서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이룸 다이어리라는 월간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쓰시기 시작했고 또 아이캔 대학에 입학해서 기초 근력을 몸에 붙이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김수은 선생님은요, 아이캔 대학에서 아침 루틴도 같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사시게 됐다는 것이죠. 저처럼 잠이 많은 사람도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다니 매번 놀라게 됩니다. 늦잠을 자서 매일매일 간신히 출근 시간을 맞추던 제가 아침에 1시간 반의 공부를 하고 50분의 산책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아침을 이렇게 상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니 매번 놀랍고, 잠이 쏟아져 아침 루틴을 놓치게 되면 하루가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밝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틴과 습관이 엄청 중요해요. 이것을 지속해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캔 대학에서는 밝은 일상의 배치와 루틴 설계, 이런 강의가 61개 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루틴 설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실제로 루틴을 설계하셔서 일상을 좀 밝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리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거인의 아침 루틴이라는 건 매일 새벽 5시에서부터 6시 반까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해요. 줌을 켜고 이제 같이 영상을 킨 상태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아이캔 대학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직장인들 중에는 어떻게 해야 근무 시간 틈틈이 돌아오는 이 빈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캔 대학에서는 시간 활용법이라는 강의를 넣고 있어요. 사실 시간을 활용하는 거 다 하고 싶죠. 구체적 방법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실질적 화두, 짬 시간 그리고 긴 시간,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보통 짬 시간에 쉬운 일을 하고 긴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우치셔야 돼요. 짬 시간은 기본적으로 응축된 시간의 성격을 가져요. 여러분들 짬 시간에 뭘 하면은 잘 되는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어요? 짬 시간을 활용해서 거꾸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또 특히 주기적으로 오는 통근 시간 같은 그런 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짬 시간을 통해서 생각 읽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그동안 익힌 것들을 쭉 제가 이제 생각의 이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몸에 붙인다든지 또는 하루를 쭉 상상하면서 계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매일매일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수훈 선생님처럼요. 직장과 집을 쳇바퀴 돌듯이 오가면서 나를 잃어가는 기분 때문에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요. 회사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또 많으실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보고서를 잘 써야 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던 아이캔 대학 수강생분의 후기도 이번에 이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기가 곧 졸업을 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들을 하신 거죠. 10기의 차재맹 선생님의 후기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의 삶 속으로 첨벙이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남기셨는데요. 슬렁슬렁 참여만 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경험담을 남겨주셨어요. 나이 50이 넘도록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 있게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쓰고 계세요. 갈수록 인간관계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본의 아니게 작은 모임의 대표 자리까지 맡게 되고 나니 일의 진행도 계획처럼 순조롭지 못했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켄 대학의 강의를 통해서 원인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죠. 아이켄 대학 첫 번째 강의에서 메타인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나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켄 대학 강의가 바로 자기성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강의예요. 이게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대로 된 성장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내 현재의 지식의 상황, 지적 상황이죠.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메타인지가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착 몸에 붙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켄 대학의 자기성찰 어떻게 하는 건데 이 강의에서는요. 직장인분들이 잃어버리신 주도권을 찾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메타인지의 방법, 성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아이켄 대학에서는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자기성찰 강의뿐만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려움 없이 스피치하는 법, 이런 강의가 있어요. 스피치도 방법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이플 레포트 쓰는 법. 요거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리포트 쓰고 보고서 쓰는 게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요것도 방법을 아셔야 효과적으로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프리젠테이션 기법. 이런 것들이 강의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떨려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준비된 말을 조리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의 원인은요. 한마디로 내 생각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스피치하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꽝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되고요. 또 내 입과 머리를 믿어야 되고요. 내가 스피치할 내용을 키워드로 만드셔서 짧게 정리한 것을 상기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붙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스피치라면 큐시트 3장이나 4장이면 충분하거든요. 파워포인트로 해도 3장이나 4장 정도의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스피치할 때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 내 입과 머리를 믿는 거. 이게 스피치 스킬을 키우는 핵심이에요. 또 마음의 준비도 엄청 필요한데요.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에 집중하면서 스피치를 하시면 떨림 같은 게 없어진답니다. 자, 에이플 보고서 쓰는 법도 잠깐 소개를 여러분들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직장 다니시면서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하는 전망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강의에서는요. 보고서 쓸 때 내용 구성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의식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 내용 구성의 큰 얼개는
그러면은 미리 그걸 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짜는 것인지,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 조사한 다음에 선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스토리 라인은 어떻게 짜는 것인지, 여러분들 강의만 들으셔도요 이거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용 구성 전략 방향은 어떻게 짜느냐.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그 보고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너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할 때 오너의 의도에 집중해서 보고서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창의성을 어떻게 보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전략도 설정을 하셔서 잊지 말고 자신의 개성을 거기다 태우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보고서를 쓸 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문제의식 설정 부분입니다. 문제의식이 명확하면 보고서의 연구 내용과 결론도 명확해지고 설득력도 당연히 더해지는 겁니다. 이 문제의식은요, 보고서의 개요를 파악하고 오너의 의도를 파악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몇 가지만 들어도 회사 생활이 조금 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이캔 대학을 수강하셔서요 꼭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내 삶을 잃어버린 것 같아. 회사 생활에 중요한 말하기 능력이나 보고서 쓰기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자꾸 느껴. 이런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아이캔 대학입니다. 움츠린 나를 깨우는 성장이 바로 아이캔 대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코스모스 학기 모집을 특별히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퍽 하고 등록하셔서 저와 함께 나다운 삶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